여러분은 지금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숲속에 혼자 서 있습니다. 까만 어둠 그리고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작은 길이 보이는군요. 길에 들어와 보니 작은 정자가 하나 보입니다. 목이 타기도 하고 지칠 대로 지친 터라 잠시 정자에 앉아 쉬기로 한 그 순간 당신 뒤로 무언가 쓱 지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독실 강아랑의 과장창! 무더위로 많이 지치셨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심령술사이자 심리학자인 제이 홉킨스의 공포 심리 테스트를 하나 소개하며 시작해봤습니다. 숲속에서 내 근처를 쓱 하고 지나간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1번 남성 혹은 여성, 2번 낙엽, 3번 귀신, 4번 들짐승, 5번 개. 저는요 4번이요. 근데 아, 멧돼지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요? 집안에 고기를 좋아하시는 아유 돼지 좋죠. 아, 돼지는 좋아하지만 이 공포 심리 테스트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제이 홉킨스 박사님이 만드신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라고 알려져 그래요?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97% 이상의 사람들이 5문항 중에 3개를 선택하고 3%만이 2개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2, 3, 4번 그러니까 낙엽, 귀신, 들짐승을 선택하는 반면에 사람이나 개였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드물었다고 해요. 그럼 저는 97% 안에 든 건가요? 그렇죠. 97% 왠지 평범한 기분이 사람. 좋아요. 심리학적인 가설을 토대로 한 그러니까 재미로 보는 심리 테스트일 뿐인 거고요. 너무 더우니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시원하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우리 오늘의 게스트 아주 반가운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분은요. 세상은 몽땅 온통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20대 최고의 과학 실험 전문가 최은정 박사님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냉면 가슴이 너무 시려 냉면 아메리카노 좋아 쏙 어떻게 하노. 냉면과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름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인생 동반자죠. 이 냉면과 아도 이것들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냉장고와 얼음입니다. 오프닝에서 공포 분위기로 시원함을 한 단계 업 시켰다면 이번에는 얼음과 냉장고의 과학 이야기로 시원함을 배로 느끼게 해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냉장고는 가전이라고 하기에는 누구나 어느 집이든 다 있잖아요. 그 우리 아랑님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냉장고 없는 집들이 많았어요 주변에. 아니 생각보다 나이가 되게 조선시대에서 온 사람을 아니 우리 제가 어릴 때 주변에 냉장고 없는 집이 있었었죠. 오, 네. 네. 국내 기술로 냉장고가 생산이 된 게 1965년 4월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냉장고 한 대 가격이 대졸 신입사원 8개월 월급을 모아야지 살 수 있을 정도. 지금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 네, 그렇죠. 엄청 비싸네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부의 상징, 냉장고를 구입하면 이웃에 얼음을 돌리는 그런 이벤트를 벌릴 정도로. 네. 아니 독실님이 저 어릴 때 냉장고 없는 집 많다 이런 네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독실님 어릴 때는 뭐 서빙고 동빙고 뭐 이러시잖아요. 아 그럼요. 아니 얼음을 도대체 어디서 얻어? 아니 서빙고 가서 꺼내 와야지요. 그때 그래서 얼음을 저장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과학적 원리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석빙고 옛날 냉장고인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석빙고니까 이른바 이제 돌로 만들어져 있었겠죠. 일단 바깥쪽이 단열 효과가 높은 진흙으로 된 지붕 그리고 안쪽은 또 이제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것이 석빙고의 특징인데요. 우물과 마찬가지로 반지하 구조로 일단 만든 거예요. 한쪽은 긴 봉토 고분 모양이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기를 좀 차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입구의 동쪽은 담으로 막혀 있고 지붕에 이제 구멍을 뚫어놓은 그런 이제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환기 구멍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 구멍 자체가 아래쪽은 또 넓고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이제 복사율로 좀 이제 안쪽이 데워지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잘 빠져나가고 바깥의 외기는 또 더운 공기를 좀 잘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지붕에 잔디도 심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태양의 복사열을 또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내부 바닥 한가운데 5도 정도 경사지게 배수로를 파서 얼음이 녹은 물이 또 이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네. 어머. 그리고 얼음도 이제 잘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왕겨나 집으로 쌓아서 보관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집도 아래 비어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왕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공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로는 그래도 가장 단열 효과가 높은 공기가 이제 저 열을 잘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단열 효과가 높은 그런 재질로 이제 덮어놓은 상태인 거죠. 그러네요. 자연 그대로의 순환 원리에 맞추어서 돌, 흙, 바람, 지세 이런 것들을 너무나 현명하게 이용하신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 그러니까요. 와, 정말 대단하다는 대단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서양의 예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냉장고와 관련해서 기원전 18세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기원전이에요. 기원 그러니까 전 18세기요? 이야. 네. 그래서 당시 유프라테스강 서쪽을 지배하던 그 짐리 이 시리아 시대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분이 차가운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얼음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구덩이를 파고 목재를 덧댄 뒤에 녹음물이 빠지는 또 배수료도 내고 그렇게 해서 그 먼 곳에서 가지고 온 얼음을 보관을 했다는 어머, 거죠. 어머, 어머. 그리고 이제 고대 시대에는 또 산에서 가져온 눈을 뭉쳐가지고 벽 사이에다가 넣고 또 지피나 흙으로 단열 처리를 한 저장고를 만들어서 여기에 포도주를 보관하기도 했었었고요. 중국 전국 시대에 발간된 예기에 보면은 냉장과 관련한 이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 별빙지가라는 용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겨울에 얼음을 수확한 후 이를 저장했다가 여름에 사용하는 그런 집안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엄청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인류의 열망이 참 대단합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실까요, 다들? 그렇죠. 인공적으로 얼음을 만든 건 언제부터였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사상 최초로 인공적인 얼음에 도전을 한 것이 이제 영국의 과학자 컬런이신데요. 네. 1748년입니다. 땀이 마르면 왜 우리 시원해지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이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주변의 열을 흡수한다는 점에 착안을 했다는 겁니다. 알코올 네. 발랐을 때 시원한 아, 것처럼요. 네. 제가 그 말을 지금 바로 하려고 했는데 어머, 네. 어머, 어머, 어머. 저희가 진짜. 이제 이게 네, 빠른 속도로 증발되는 물질을 찾아서 얼음을 만들기 위해서 찾았던 물질이 에틸에테르예요. 네. 그런데 이 에틸에테르 같은 경우에 반진공 상태에서 기화를 시켜가지고 물을 냉동시키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네. 아. 그런데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얼음 덩어리를 만드는데 만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됐다. 산업적으로 발전시키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뭐 하고 이제 네, 끝이야 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후에 1834년에 제이콥 포킨스가 얼음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압축기를 만들어서 특허를 받으셨습니다. 자, 요렇게 네. 어쨌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과학자분들도 덕분에 원래는 겨울의 상징이었던 얼음이 이제 여름의 상징이 된 건데 궁금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냉장고는 퀸같이 그 안에서 뭔가 시원한 게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원리로 나오는지 그렇잖아요. 맞아요. 상태 변화에 따른 열의 출입이라고 딱 정확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에테르를 기화를 시키면서 얼음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같은 원리거든요. 냉장고 내부에 이 냉매가 들어있고요. 이 냉매를 냉각을 시켰다가 또 냉매를 기화를 시켰다가 하는 과정에서 그때 바로 이제 이 열의 출입에 의한 그런 이제 에너지의 변화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냉장고 내부 안에는 시원하잖아요.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서 열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럼 열을 그쵸. 흡수하게 되면 되게 시원해지는 것이고요. 냉장고 옆면이나 뒷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반대로 이제 열을 방출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옆에 냉장고 옆면 같은데 여름에 더울 때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뜨거울 때 뜨거워요. 있잖아요. 그죠? 간격도 봐요. 뜨라고 써 네. 있죠. 네.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냉장고 안을 시원하게 만드는 만큼 옆면이나 뒷면에서 열이 방출되니까 이 냉매가 속에 있는 열을 밖에다 퍼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 속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만큼 결국은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 이 내부의 공간만을 차갑게 하는 거고. 네. 그러면 냉장고는 집에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꿀팁이란 게 있을까요, 과연? 냉장실 같은 경우에는 냉기가 잘 흘러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한 60 내지 70%만 채워야지만 전력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많이 채우시나 초등학교 때 봐요? 교과서에서도 써 있었지만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네.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또 냉동실도 똑같이 그렇게 한 60 내지 70%만 채워야 되느냐? 냉동실은 꽉꽉 채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주문합시다. 주문하시죠. 바로 지금 냉동식품 바로. 이미 이제 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 네. 옆에 있는 음식물하고 맞닿아 있게 되면은 서로 냉기를 전달받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냉동실 오히려 이제 차 있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른바 낙석주의라고 써놔야 될 만큼 이렇게 뭔가 떨어지네. 가끔 맞아요. 네, 이제 문제가 되게 된다. 죽을 것 같아요, 진짜. 특히 이제
뭐 여름에 우리가 또 제일 많이 여는 게 냉장고잖아요. 그쵸. 이 냉장고를 자꾸 여닫게 되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하루에 4회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한 달에 0.8kWh의 전기 소비가 어머.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열고 있는 동안에 바깥쪽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전기 요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보다 더 문제는 일단 이제 연동안에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내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죠. 같은 온도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40번씩 여닫아요 하루에. 뭘 그렇게 꺼내세요? 너무 더우니까. 그럼 냉장고를 이제 잘 청소하는 법, 과학적으로 네. 청소하는 법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물로만 닦아도 깨끗하게 닦을 수는 있지만 네. 탄산수 나트륨, 연기성인 음. 탄산수 나트륨이 주요 성분인 식소다를 물에 녹여서 좀 사용하시거나 하는 게 네. 더 낫고요. 냉장고 안에 그 또 표면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독용 에탄올을 알코올. 물하고 섞은 2대1로 섞은 용액을 사용하시면 아주 깨끗하게 냉장고를 청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독까지 같이 되는 어. 거죠.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죠? 한 시즌 안에 전문가님을 2번 부르는 일은 진짜 드물거든요. 네. 영광입니다. 정말 지난 방송 너무 좋았어서 저희가 정말, 다시 네. 불렀어요. 네,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최윤정 박사님과 끝인사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과장창 파이팅!